네, 안녕하세요. 531 프로젝트 효과 빠른 약점 처방전 영어 수능어법 스피디 잉글리시의 잉글리시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업 531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교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재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동안에 방학 특강으로 1부터 5차시까지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크게 1, 2차시 또 3, 4, 5차시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는 수업은요 1차시입니다. 우리 교재 1부터 3강 또 리뷰 테스트까지 이뤄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 챕터 1 문장의 구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동사, 타동사를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책에서 동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동사의 뜻이 다로 끝나는 것들을 동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자동사는 come이고 타동사는 write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오다라는 come의 동사와 쓰다라는 write 동사 앞에다가 을레를 붙여보는 거죠. 을레를 써서 말이 되지 않으면 얘는 자동사인 거고 말이 되면 타동사인 겁니다. 사실 목적어의 의미가 을을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필요가 없으면 자동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원칙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네, 원칙에서 예외인 상황들이 또 존재하죠. 을을이 들어가지 않는데 타동사인 경우, 또 을을이 들어가는데 자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approach 같은 경우는 뭐뭐에 접근하다, 이렇게 을을이 들어가지 않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approach, attend, discuss, answer, marry, mention, reach, resemble 다 을을이 들어가지 않지만 타동사이구나 라는 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apologize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사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을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동사라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꼭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 제가 화면 띄울 테니까 어떤 게 자동사, 타동사의 예외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했다면 좀 비슷하게 생긴 자동사, 타동사까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표는요, 영어도 비슷하게 생겼고 한국어도 비슷하게 생긴 동사들의 모음입니다. 네, 첫 번째 예시로 lie, lay가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봤죠? lie, lay. 얘가 지금 헷갈리는 이유는 lie의 과거형 lay와 그냥 일반형 lay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고 일단 우리가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잘 해볼게요. lie는 놓여있다 라는 의미이고 lay는 뭐뭐를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lay에는 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lay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시제를 파악을 하고 또 을을 붙여봐서 어떤 의미가 자연스러운지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rise, raise, arise, arouse 이렇게 쭉 있어요. rise 같은 경우는 을을이 필요 없는 일어서다. 또 raise는 뭐뭐를 올리다.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가 되겠죠. 똑같이 arise는 발생하다. arouse는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또 for fair이 있습니다. 이때 fair도 뭐뭐를 쓰러뜨리다.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find, found예요. find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자동사 라인을 넣었지만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찾다, 을을이 들어가죠. 근데 얘도 좀 헷갈리는 이유가 과거형으로 바꿨을 때 found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found, 그냥 기본형 found 뭐뭐를 설립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자동사, 타동사, 또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wind, wound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타동사이기도 하지만 시제에 따라서 모양 같아도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포인트 1은요 되게 쉽습니다. 암기만 하면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는 걸 1초 컷 문제라고 하죠. 어프로치 아까 제가 했죠. 뭐뭐에 접근하다, 을을이 들어가지 않지만 타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전체사 필요 없이 그냥 어프로치 골라내시면 되고요. 리젠블도 뭐뭐와 닮다, 을을이 들어가지 않지만 타동사라서 뒤에 with 붙이지 않고 바로 리젠블. 그리고 오브젝트는 뭐뭐를 반대하다, 을을이 들어가지만 얘 자동사라고 했죠. to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 to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 거죠. lay, laid. 어떤 걸 골라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뒤에 문장의 시제 파악부터 해볼게요. 시제 파악.
우리 시제, felt, feel의 과거잖아요. 시제가 과거이구나. 그래서 lay를 골라야 될지, laid를 골라야 될지가 문제인데 이때 한번 해석해보기로 했죠. 우리 새로운 침대 위에 눕는다라고 눕다라고 골라내는 게 좋으니까 lie의 과거형 lay 이렇게 골라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타구문을 이렇게 하는 자타구문하는 쉬운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 저희 문장의 구조 파악을 하기 전에 잉글리시랑 영어 문법 수업을 하려면 꼭 암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형부 강의입니다. 이 명형부 수업은요, 명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형용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또 그 각각의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명사라고 하면 명사 하나만 딱 명사가 있는 게 아니고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다 명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구하고 절을 구분해 볼까요? 구하고 절은 일단 공통점으로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구와 절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구,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절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In the morning. 얘는 세 개가 다 합쳐졌죠? 그런데 이 안에 주어하고 동사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구라고 하고요. When I was young. 이런 when I was young.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얘를 절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구와 절 구분이 됐으면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것도 대충 감이 오시겠죠? 네, 그렇게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 명사라고 하고요. 그때 이 명사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겁니다. 또 형용사도 똑같이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해요.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pp요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가 되겠고요. 이 형용사의 역할은 보어, 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부사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투부정사, 분사구문 이런 걸 다 부사라고 하고요. 이 부사의 역할은 명사를 뺀 나머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이런 것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투부정사가 있죠. 이 투부정사는요, 이 투부정사의 부정의 의미를 파악해 보시면 이게 왜 공통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의 의미는 not,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정해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서 내가 명사에 쓰일지, 형용사에 쓰일지, 부사에 쓰일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디에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투부정사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파악했으니까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볼게요.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문장의 형식은 1부터 5형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1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없으니까 그냥 1형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형식은 보어 이렇게 두 글자라서 2형식, 또 목적어는 목적어 세 글자라서 3형식, 4형식은 간목, 직목 이렇게 네 글자라서 4형식, 목적격 보어 이렇게 5글자라서 5형식이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각각의 문장 구성 요소,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첫 번째로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 들어가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명령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어떤 건지 골라내기 쉽습니다. 첫 번째니까 처음 시간이니까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은 각각 품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역할을 보고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주어가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 들어가는지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들어가 있는 품사가 어떤 건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친 것 중에서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건 명사인 거죠. 명사 자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는 딱 하나 명사일 뿐만이 아니고 명사, 명사구, 투부정사, 동명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목적어 한번 해볼까요? 목적어. 목적어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도 당연히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명사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 하나만 동그라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사에 들어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 보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를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한번 일단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명사 있죠, 명사. 또
여기 형용사 있죠. 이렇게 두 개의 품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보어가 들어가는 이 형식 말고 목적격 보어, 오형식 문장에도 형용사, 명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형용사, 명사에 공통으로 들어간 투부정사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로 왕왕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의 형식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제가 목적어보다 보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어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의 형식은 이 형식, 오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2에서는 이 형식 문장, 또 포인트 3에서는 오 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 형식 동사에 쓰이는 동사로는 첫 번째로 감각 동사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동사. 그래서 이런 감각 동사들은 감각기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보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동사들이 감각 동사가 되고 또 두 번째 동사로는 상태, 또 상태 변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사들은 뭐 be, become, keep, remain 이런 동사들이 있겠죠. 이런 동사들이 이 형식이라는 걸 아셔야지 우리가 보어 자리에 어떤 걸 골라낼 수 있는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어 얘기를 하면서 형용사 얘기를 했지 한 번도 부사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형용사랑 부사 중에 골라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 형용사는 해석이 니은으로 끝나요. 한번 볼까요? 좋은, 긴장한, 창백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얘는 좋게, 긴장하게 뭐 이렇게 개로 끝나거든요. 이거 두 개가 영어로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한국어로도 비슷하게 생겨서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이 형식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고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 파악만 된다면 형용사를 고르면 되겠죠. 얘도 테이스트 감각 동사이니까 이 형식이구나. 아, 형용사 골라야지. great 하시면 될 거고 look 감각 동사죠. 이때 당연히 부사 말고 형용사 nervous 긴장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턴도 이 형식 동사라고 했잖아요. 이 형식 동사니까 pale 이렇게 형용사 골라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 형식 문제를 잘 풀어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 형식 문장 구조로 가볼게요. 오 형식 문장에서도 목적격 보어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보어가 들어가니까 우리 아까처럼 똑같이 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 들어가고 특히 형용사는 부사랑 구분해서 풀어가는 문제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오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문장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 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인 동사를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 형식에서 많이 쓰인 동사는 코, 그, 맘, 파 동사입니다. 이건 진짜 오 형식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동사라서 제가 이렇게 따로 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코 같은 경우는 consider 이런 동사가 있고요. 그는 이렇게 해서 그잖아요. 그래서 keep 또 make 만들다 동사, find 동사까지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오 형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를 먼저 하시고 이게 오 형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방법도 배워볼게요. 첫 번째 우리 예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시 주격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아직 어려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뒷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바로 동사가 곧바로 나오고 이 주격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시고 이 두 개가 일단 짝꿍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유지해주는 건 해결책인 거예요.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짝이죠. 그리고 뒤에를 한번 보시면 안전한 건 해결책이 아니고 너의 양들인 거죠. 이렇게 관계가 앞에 두 개 짝, 뒤에 두 개 짝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동사를 오형식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번을 볼게요. 만든 건 그의 무례한 말입니다. 만든 건 그의 말이고 불편함을 느낀 건 그의 말이 아니라 말이 불편함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뒤에 두 개가 짝이 되면 오형식이 됩니다.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found. 아까 제가 코그만파에 find 얘기했었죠? 알아낸 건 나이죠.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짝이고, 또 재미있는 건 내가 아니고 novel, 소설입니다. 이렇게 소설이 재미있는 거라서 앞에 두 개 짝, 뒤에 두 개 짝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동사 또 맞고 하니까 얘가 오형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오형식이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는 거구나 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형식 동사? 그러면 형용사 쓰는 게 맞겠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2번 한번 해볼까요? made, 오형식 동사죠. 그때 보어 자리에 comfortable, 형용사 쓰는 게 맞겠죠. 불편한. 또 흥미로운 형용사 쓰는 게 맞겠죠. found가 아까 오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얘는 함정 문제예요. 얘는 order, 왠지 오형식 동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지가 어떤 걸 꾸며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책이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주문하는 게 쉬운 거예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당신은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몇 개의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얘가 꾸며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를 골라내야 되겠구나, 이질리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은 3형식이었지 5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어떤 걸 쓰는지는 정말 중요해서 앞으로 지금 포인트 4, 5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다 5형식 보어에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5형식 파악 한번 해보죠. allow. 제가 코그만파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허락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인 거고 또 원하는 것은 우리니까 이렇게 5형식 맞아요. 그리고 또 made. 아까 5형식 동사라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그가 만드는 거고 하게 하는 거고 채우는 것은 그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요청하는 것은 나, 그것을 지니는 것은 빌, 이렇게 5형식이 맞겠죠. 또 enable, 가능하게 하는 것은 situation이고 또 속이는 것은 그들이니까 이렇게 두 개 짝꿍이 되겠습니다.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앞뒤로 주어 동사 관계가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order, 명령한 것은 경찰이 될 거고 멈추는 것은 드라이버니까 이렇게 앞뒤 두 개 짝꿍 5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공통으로 투부정사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골라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번, 또 1번이 예외입니다. 투부정사를 골라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make는요, 사역동사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뒤에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라는 말은 아까 투부정사 했었잖아요. 투부정사. 투부정사에다가 to를 뺀 동사의 원형만 남겨놓는 것을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 make 같은 경우가 사역동사라서 우리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feel을 쓰면 능동의 관계이고 field를 쓰면 수동의 관계인데 그거는 뒤에 분사나 분사구문 파트에서 골라낼 거고요. 일단 사역동사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동사에는 사역동사라는 게 있고 또 지각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5형식에서 특이한 동사들인데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줄사의 힘력자예요. 힘을 주는 동사입니다. 이거를 좀 더 예쁘게 해석을 해보면 시키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동사이고요. 이런 사역동사에는 크게 make, have, let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5형식 문장으로 들어가면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 말고 원형 부정사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준사역 동사로 help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뭐 시키다 동사, 돕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보어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 아니면 투 부정사를 쓰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각 동사를 좀 볼까요?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 부정사를 뒤에 쓰면 안 되겠죠. 원형 부정사를 쓰던지 아니면 ing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래요. 다시 구조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이렇게 짝꿍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 들어가는 지각 동사 중에서 얘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아니면 ing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수동이면 이 관계가 수동이면 pp형을 쓰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엄청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많이 설명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문제로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헤드가 나왔어요. 우리 이미 준사역 동사라, 아니 사역 동사라는 거 알고 있죠? 시킨 건 알렉스고 또 고쳐지는 거는 드론이니까 이렇게 짝꿍이라서 오형식 맞습니다. 근데 얘는요, 관계를 봐야 돼요. 드론은 고치는 걸까요? 고쳐지는 걸까요? 당연히 수리가 되는 거니까 repaired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겠죠. 사실 이거를 또 푸는 방법이 이렇게 짝꿍을 지어서 이게 능동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당하는 건지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repair의 동사를 한번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해서 이제 골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얘는 당연히 뭐뭐를 수리하다. 을을이 들어간 타동사가 되겠죠. 타동사라면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있었을 거예요. 목적어 명사가 있었을 건데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ed, pp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ed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smell, 지각동사가 있어요. 아까 이 형식에서 했던 감각동사와 달리 5형식에서 쓰이는 이 동사, 느끼는 동사는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5형식 했을 때는 지각동사인 거고 2형식 했을 때는 감각동사라고 그냥 그렇게 일단 먼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냄새를 맡는 건 나이고 뭔가 타는 건 내가 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니고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두 개 짝, 뒤에 두 개 짝, 짝꿍을 지어주시고 무언가가 직접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burning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so 얘도 지각동사잖아요. 보는 건 우리인 거고 나는 건 새이기 때문에 새가 직접 날죠. 그래서 우리 flying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5형식 동사들 보어 자리에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6입니다. 포인트 6.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우리 영어에서 문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점으로 끝나는 것을 문장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온점도 있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이렇게 점으로 끝나는 것만 문장의 끝을 나타내주는 표시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온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문장 안에는 꼭 동사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약속인 거죠. 네, 문장 하나에는 꼭 동사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 한 개만 쓰지 않고 문장의 길이를 늘려주고 싶을 때는 꼭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한 개 추가될 때마다 우리 동사의 개수는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동사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동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접속사를 한 개를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 개를 쓰면 동사의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접속사를 한 개를 넣고 관계대명사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동사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총 3개의 연결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 해서 동사의 개수 4개가 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다들 4개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다 이해를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어가 추가가 돼야지 동사가 하나씩 추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보고 약간 멀리서 연결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연결어가 여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문자 너무 기니까 한번 다 묶어볼게요. 이렇게 전체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고, 얘 부사니까 묶고, 다 묶고, 여기는 또 콤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잖아요. 다 묶었어요. 연결어 특히 없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났어요. 이렇게 점으로. 근데 동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 inverbs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ing만으로는 절대 동사가 되지 않아요. ing만으로 동사가 안 되고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어야지 이때 동사가 되는 겁니다. involving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involves 동사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1번으로 갈게요. that이 나오죠. 또 and도 나오죠. 이렇게 연결어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to make, 또 will on 동사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1번 admit 동사 골라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연결어가 1개도 없어요. 연결어가 1개도 없으니까 동사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 자리에 동사 쓰면 안 되고 ing 쓰는 게 맞겠구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 얘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관계대명사를 안 배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가 미안한데, 자, 제가 생략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대시 2번이나 생략됐어요. 2번이나 생략되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연결어 하나, 둘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돼요. 동사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이거 3개니까 맞겠네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people think가 삽입구입니다. 이런 거 함정이죠. 이렇게 삽입구 뒤에서도 할 건데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없애셔야 돼요.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동사 1개, 2개, 2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골라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 동사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ing 말고 influences 이렇게 동사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1번부터 6번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 이거 1강 마무리하는 의미로 어법 출제 포인트 체크 빨리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포인트를 배웠지만 그래도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동사 찾는 겁니다. cause가 있어요. cause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이거 왜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large muscles, 이 근육들이 우리한테 원인을 주는 거고, lose, 잃어버리는 것은 players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2개짝, 뒤에 2개짝 오형식 문장입니다. 오형식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보어 자리에는 to 넣는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 다음 문장이 여기서 끝나네요. 이렇게. 그리고 연결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연결어 what이 있고 또 what이 있고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럼 동사는 당연히 3개가 되겠죠? 하나 찾아볼까요? 여기 can help가 있어요. can help. 얘는 이제 help 다음에 온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동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어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동사 하나 있고 여기 또 동사 2개 있고 세 번째 imagined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대시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얘는 생략됐다고 보고 여기는 그냥 다 없앨게요. 이렇게 보면 동사가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셋. 이미 3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동사는 translating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ing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일단 동사가 make입니다. make 동사, 우리 오형식 동사였잖아요. make.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앞에 있는 오브젝티브 오브 배틀이 될 거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인 건 여기서 그는 적이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the enemy라서 이렇게 짝꿍을 지어보면 오형식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형식이었을 때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되니까 얘를 골라주는 게 됐겠죠. 네, 이렇게 A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고 이제 우리 B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B 문제는 어법상 올바르면 O, 틀리면 X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 continue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맞는지 볼게요. 여기 동사 보니까 helped잖아요. helped. 우리 준사역 동사였잖아요. 준사역 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continue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allow입니다. allow. 이거 지금 ing 물어보는 문제는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한번 보죠. 어떻게 문제 풀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연결을 찾아봤는데 대시 있고 또 그 다음 문장에는 위치가 있고 이렇게 연결을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사 3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 3개 찾아볼까요? 하나는 has written, 또 하나는 is devoted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동사 자리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 이 자리 동사가 되는 거고 대절의 주어가 increasing 이렇게 동명사이니까 얘를 동사로 바꿔서 allows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동사 자리였어서 ing를 쓰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3번도 당연히 이 자리, 동사 쓰는 자리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연결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연결어가 쭉 봤는데 없어요. 맞죠? 연결어 없으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사 자리. 얘는 think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동사 자리라서 think 이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ing로 들어가 있지만 이 live라는 동사도 5형식 동사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목적어 미션에다가 목적격 보어 자리 이렇게 incomplete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incomplete 불완전한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라서 얘도 답이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C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보자마자 에스크 보이죠? 에스크 5형식 동사입니다. 5형식 동사일 때 기본적으로 보어 자리에 쓰이는 동사 투부정사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to figure 이렇게 써놓는 게 답이 맞겠죠. 이렇게 골라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하는 이 문장 안에 연결어 접속사라든지 관계대명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presented부터 city까지 묶어서 people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이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 emphasize가 동사가 돼야 되고 emphasize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제가 과거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과거인 거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 마무리를 해줘서 이 문장에서 동사가 필요한 자리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어법 적용 프랙티스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연결어 한번 찾아볼게요. 연결어 한번 찾아볼까요? 연결어가 that이 있네요. that. 이렇게 that 하나가 있습니다. that 하나가 있고 여기 where도 있고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러면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동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동사 2개만 찾았지 하나가 더 없잖아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이 자리 당연히 동사 자리가 되겠죠. 이때 주어가 children이잖아요. 여기 복수 주어이니까 그러면 suffer 고르는 게 맞겠죠. suffering은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B로 가볼까요? B로 가보면 consider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consider 5형식 동사라고 했죠? 원래는 consider이 5형식 동사이니까 consider 쓰고 목적어 쓰고 목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얘를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수동으로 바꾸면 목적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consider이 BPP, be considered로 되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형용사 목보 자리에 형용사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onsider 5형식이니까 형용사 보어 이렇게 쓰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턴아웃 볼게요. 턴아웃도 아까 2형식 동사였습니다. 당연히 2형식 동사이니까 보어 자리에 sounder 이렇게 형용사 쓰는 게 맞겠죠. 얘는 more 붙여서 비교급으로 만든 건데 비교급으로 만들기 전에 원래 형태를 보면 soundly, 건강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부사 골라내는 문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형용사 sounder 고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suffer, important, sounder 이렇게 1번이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2번으로 갈게요. 2번.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낼 거고 우리 1번 도즈 같은 경우는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대시라 이렇게 물어보면서 골라내는 문제인데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해석을 해보면 이미징하고 관련된 여기 있는 parts 부분이 됩니다. parts. 그래서 얘는 복수라서 당연히 도즈를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을 골라야 되는데 2번은 ing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연결어 한번 찾아볼까요? 연결어 몇 개가 있나 볼까요? how가 있고 how는 여기서 how는 하지 않을게요. how 다음에 투부정사는 연결어가 아닙니다. 하지 않고 that 있어요. that이 있어요. that이 있으면 동사가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 will help 이렇게 있습니다. will help가 있고 이 중간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를 이렇게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 draw lines 이렇게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시고 draw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도 볼까요? 3번은 네 여기 이렇게 지워서 starting 주어가 동명사이니까 동사 keeps 단수 취급하시는 게 맞겠고 여기 4번은 keeps 오형식 동사라고 했었잖아요. 오형식 동사인데 너가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거라서 주목을 시키는 게 아니고 되는 거라서 수도의 관계로 ed를 쓰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우리 배우진 않았어요. 얘는 비교급 강조라고 해서 훨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even도 있고 much도 있고 still도 있고 a lot, fa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much 들어가죠. much 들어가서 훨씬이란 의미 그리고 뒤에 비교급이 나오면 얘는 비교급 강조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는 2번 drew 이 문장에 동사가 없으니까 얘를 동사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챕터 1을 마쳤다면 챕터 2 수일치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이 수일치 부분에서는 주어 자리에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를 알아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 문장 그 품사 배울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라는 거 배웠어요. 맞죠? 명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고 이때 명사랑 명사구 중에서는 투부정사랑 여기 이렇게 쓸게요. 명사구에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사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명사가 어떤 것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이 돼요. 이 명사는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자리에 S가 들어있는 복수이면 동사에는 S를 쓰지 않고 S가 안 들어가 있는 단수이면 동사 자리에는 S를 쓰고 이렇게 S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골라내시면 되는데 명사구,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앞에 있으면 그냥 동사 자리에는 S 단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말 본격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골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1은 쉽습니다.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명사구의 예시니까. 그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면 당연히 동사 S를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knowing that it exists, 이 that it exist를 그냥 knowing으로 합쳐서 knowing 자리 ing가 주어가 왔구나, 동명사 주어구나. 그럼 당연히 does를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도 to learn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requires S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flying 동명사니까 was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앞에도 cleaning ing니까 is를 고르면 되는 거죠. 무조건 투부정사랑 ing니까 is를 골라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해석을 할 때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고르면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는 것은 또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 나는 것은 어떻다. 치우는 것은 이다. 뭐 이렇게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동명사, 투부정사, 주어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오면 동사 S를 쓰는 거구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2, 포인트 3는요. 우리 아까 했었던 포인트 2는요. 아까 했었던 명사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사절로 시작하는 연결어는 얼마 없어요. 일단 that, WH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how, if 이 정도가 명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쓰고 주어 동사 쓰고 이게 통으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동사에다가는 s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문 what부터 of까지 이게 다 주어예요. 얘도 당연히 것은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내가 계속 꿈꿔왔던 것은 해석되죠. 그러면 was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도 that부터 adaptive 인간이 적응적이다라는 것은 이게 다 통으로 주어니까 동사에 s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비가 올지 아닐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동사에 s를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what you are 너가 누구인지는 이렇게 문장이 주어이니까 동사에 s를 붙이시면 되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인트 3 할 거예요. 포인트 3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명사를 써요.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데 이 명사랑 동사 사이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 들어가는 거죠. 절. 얘는 어떻게 문장을 끊어내셔야 되냐면 일단 WH나 대수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한번 끊어준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문장을 끊어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좋았는데 포인트 3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인트 3으로 갈게요. 포인트 3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나 분사가 명사를 꾸며줬을 때 어떻게 동사를 골라낼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킬지의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 자리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갈 거고 이 중간에 관계대명사라든지 관계대명사 절이라든지 분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묶어서 명사가 주어가 진짜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동사의 수의 일치를 찾아낸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 여기 드라이브부터 서브젝트까지를 다 분사라고 묶어서 results, 동사의 주어에 s가 있구나 파악을 하는 거죠. 주어에 s가 있으면 당연히 동사에는 s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are을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working here 이 student를 꾸며줘요. 그럼 student에 s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are을 골라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의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K-pop culture에 S가 없으니까 has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ellow dust 같은 경우는 얘는 황사가 됩니다. 황사는 has returned,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한번 끝나고 거기서 그것이 의미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앞에 있는 문장인 경우가 있어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때도 당연히 이때 동사의 수는 단수로 s를 붙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포인트 4로 넘어갈게요. 포인트 4, 사비먹구가 있는 경우에 수의 일치 이런 겁니다. 아까 사비먹구 제가 people think 나오면 무조건 지워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 사비구가 I think, I believe, I suppos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그런 문법적인 거 다 필요 없고 보자마자 이렇게 지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서 골라내는 게 되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 think, I believe도 있지만 이렇게 콤마, 대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에서 이런 문장 부호로 문장 길게 늘렸을 때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지워낸다는 거죠. 이렇게 지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내면 자, 우리 대절의 주어 파악할게요. encounters 복수입니다. 그리고 with부터 여기까지 또 묶어요. 그럼 encounters에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trigger, s 안 붙은 복수 동사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1번도 볼까요? 이렇게 콤마 있죠? Dr. 존스라고 해서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입니다. 한 명이라서 likes 단수 취급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because 뒤에 이렇게 문장 이렇게 쭉 있고 얘도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인데 I think이라는 삽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 think 당연히 지워버리시고 계속적 용법에서 얘가 뭘 가리키냐면 문장 전체를 가리키잖아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니까 당연히 단수 is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라내고 포인트 5로 갈게요. 포인트 5는 도치구문입니다. 도치구문.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명사예요, 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이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닙니다. 또 부사도 아니에요. 또 부정어구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전투사부터 명사네? 이거 명사 주어가 아니네? 이렇게 파악해내시고 located부터 office까지 이건 분사제 명사가 아니네? 다 묶어내시고 부정어구네? 이거 주어가 아니네? 이렇게 골라내신 다음에 얘는 당연히 도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뒤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주어를 뒤에서 찾아봤을 때 얘는 trips 복수이구나. 그러면 R을 골라야 되겠네. 당연히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free market 복수이니까 어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she, 그녀, 단수이니까 does 이렇게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겠지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아닌 다른 게 왔으면 주어를 앞에서 찾는 게 아니고 뒤에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포인트 6, 주의해야 할 수의 일치로 가볼게요. 주의해야 할 수의 일치는 부분명사 표현을 잘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부분명사를 쓰는 거예요. 부분명사라고 하면 0%부터 100%까지의 표현을 써놓고 거기다가 오브를 쓰고 그 다음에 단수 명사를 쓸지 복수 명사를 쓸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0%일 때는 non을 씁니다. non. 그리고 100%일 때는 당연히 all 같은 걸 쓰겠죠? 이런 걸 쓰고 그 중간에 70%, most, 이런 것들을 쓸 거예요. most, some 이런 부분 표현을 쓰고 over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파악을 하시고 동사의 수 일치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부분 명사의 non of, some of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오는 명사의 s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동사의 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s가 있으면 s를 빼주시고 s가 없으면 s를 써주시고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a number of studen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부분 명사는 부분 표현은 아니지만 위에 나와 있죠. a number of 자체가 많은이라는 형용사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없애요. 다 없애고 뒤에 student 복수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고 복수라서 are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번에서 이제 부분 표현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2/3 of 3분의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로드스에 s가 붙은 복수이니까 동사에는 s를 붙이지 않고 어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겠지요. 네, 그리고 포인트 이제 7입니다. 포인트 7. 대명사의 수의 일치예요.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인데요. 얘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단수 대명사, 그리고 복수일 때는 복수 대명사를 써주는 거죠. 네, 일단 it이랑 they부터 한번 구분해 볼까요? it은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또 they는 복수일 때 이렇게 골라내시는 거겠죠. 우리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Reading daily horoscopes. 얘는 별자리 운세입니다. 별자리 운세를 매일 아침 읽는 것은 유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것이 제공을 한대요. 근데 어떤 것이 제공을 하는 거겠죠?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것이 제공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읽는 것이 제공하는 거고, 읽는 것이라고 했지만 뭘 읽냐면 별자리 운세를 읽는 거죠. 별자리 운세가 복수이니까 그때 우리 day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reading이 아니고 별자리 운세 복수 얘라서 얘를 가리키는 거라서 da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1번으로 갈게요. 1번. 헌팅독은 보여줍니다. 훌륭한 기술을. 근데 이 훌륭한 기술은 누구의 훌륭한 기술이죠? 네, 이 강아지, 이 사냥개의 훌륭한 기술이죠. 얘가 단수였잖아요. 단수를 가리키니까 우리는 it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으로 갈게요. 고래는 어떤 몸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 몸무게가 20배 이상이래요. 체질량이 20배 이상인데 전형적인 코끼리의 체질량의 20배 이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게 단수이면 대시고 복수이면 도지인데 뭐랑 뭘 비교하는 거죠? 네, 고래의 체질량과 elephant의 체질량을 구분하는 거라서 body mass 단수구나, 대를 골라야 되겠네 라고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 1번부터 7까지 우리 빠르게 복습을 해봤고 공부를 해봤고 이제 어법 출제 포인트 체크를 풀면서 실전 문제에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1번은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콤마 있으면 바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지워버리자고 했어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your ability 주어가 단수입니다. 여기 s가 없어요. 그러면 s를 붙여서 depends 단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2번도 이렇게 followed부터 plant까지 다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얘가 genetic engineering을 꾸며주고 engineering에 s가 없으니까 단수 취급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세 번째로 갈게요. exposing young children to world musical cultures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아이들을 뮤지컬 컬처에
노출시키는 것은 brings 한다. 그들이 into the cultural conversation에 들어가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가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children, young children을 받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힘이 아니고 them, 그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B로 갈게요. B. B의 문제는 어법상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자, 1번 making a small request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어 자리에 making 이렇게 동명사가 나왔어요. 동명사가 나오면 동사 자리에 단수 지금 s를 붙인다 라고 했으니까 이 increases는 맞는 답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2번은 one of가 나오죠. one of는 다 묶어도 결국에 남는 거 하나이잖아요. 하나. 그럼 얘는 단수니까 얘는 are를 쓰는 게 아니고 is를 쓰는 게 맞겠죠. 네, 단수 지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3번으로 갈게요. 3번. Infant more favorable responses. 자, 유아들의 더 우호적인 반응들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지우고 나면 responses라고 복수 주어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주어가 복수일 때 이 동사에는 s를 쓰지 않고 show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C로 가겠습니다. C. A, B 네모 안에서 맞는 어법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 A부터 가볼까요? A, 얘도 역시 수의 일치 문제이고 우리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오브부터 pictograms까지 지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지우고 다 지우면 use가 남죠. use s가 당연히 없습니다. 끝에 s가 없으니까 is 단수를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B도 가볼까요? B? B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관계대명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동사랑 수일치 해야 된다. 여기 단수이니까 여기 was s 들어가 있는 단수 동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어법 적용 프랙티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가볼까요? because랑 because of 구분하는 방법이죠. 얘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라서 접속사 뒤에는 문장,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뒤에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접속사 고르는 게 맞겠죠. because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로 갈게요. B는 동사를 고르는 건지 ing를 고르는 건지 이 문제 우리 많이 했죠? 이렇게 점으로 끝나는 문장 안에 동사 자리를 골라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 좀 지워볼게요. 연결어 한번 찾아볼까요? 연결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와야 되겠죠? 동사 첫 번째 are located. 그런데 여기 and도 있습니다. and도 있으면 and도 뒤에 동사를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동사 붙여주는 접속사라고 파악을 해서 연결어 두 개라고 생각하고 동사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 있고 뒤에 봤더니 동사가 없죠? 그럼 얘는 동사를 골라내야 되는 문제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 일치 봤을 때 여기 substances 복수라서 동사에 s 안 붙인 복수 동사 쓰는 것도 맞겠구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로 갈까요? C로 갔었을 때 C로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샘플도 다 없애버리고 삽입구니까 없애버리고 대절의 주어 찾아볼게요. 대절의 주어가 살몬입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지워내면 살몬이 나오죠. 살몬은 연어예요. 연어는 물고기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단수도 복수도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려주는 힌트가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데이라고 나오죠. 데이가 살몬인데 얘가 복수로 쓰인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사도 복수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 어를 골라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because, give, or 이 답이니까 네, 3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은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1번입니다. 1번. allow 보자마자 우리 5형식 동사인 거 알 수 있죠. allow 5형식 동사일 때 우리 to 고르는 거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아니죠.
2번으로 갈까요? 2번. 얘도 역시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랑 수의 일치를 시킨다. 에어에 s가 없어요. 그러면 s를 써준 enters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making 나왔죠. making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문장의 동사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기로 했잖아요. 우리 한번 연결어도 찾아볼까요? 연결어 한번 찾아볼까요? 연결어가 여기 whether도 있고 다른 것도 없네요. 없죠? 한번 또 볼까요? 동사가 몇 개인지. 연결어가 없으니까 연결어가 한 개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볼게요. pick up 하나 나왔고 또 여기 like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정답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죄송해요. 2로 가겠습니다. 2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2로 가겠습니다. 2의 1번 볼까요? 2의 1번. 보자마자 오형식 동사죠? 당연히 to 골라내는 거 맞고요. 1번은 틀린 게 아닙니다.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주격관계대명사잖아요. 얘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랑 관계를 보고 이거 단수니까 s 쓰는 거 맞겠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이렇게 ing가 있으면 이 문장에서 동사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문제라고 했죠. 여기 연결어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연결어가 이렇게 whether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가 나왔고 했으니까 얘 당연히 동사가 되면 안 되겠죠? ing 취급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갈게요. 4번. 이 them은 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뭔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 명사는 our noses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 나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복수니까 them 쓰는 게 맞겠고 5번 갈까요? 5번. 5번은 that부터 nose까지 묶어야 돼요. that부터 nose까지 묶는데 이거 묶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that이나 WH로 시작하는 거에서 처음에 묶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끊어주면 첫 번째 동사가 cover and surround니까 이렇게 묶으면 얘가 머슬스를 꾸며준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머슬스는 복수이니까 복수라서 수의 일치 is 말고 are를 골라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고 얘를 are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 챕터 2 수의 일치가 다 끝났고 이제 동사의 시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시제 그 중에서 포인트 1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현재 시제는요. 현재의 상태나 지속적 성질, 불변의 진리, 습관 이런 거를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고 특히 습관 같은 경우는 always라든지 every 이렇게 같이 힌트를 줘서 이런 게 쓰였을 때 현재 시제를 골라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과거 표현 어고라든지 아니면 in 과거 연도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과거 시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여기? 예시에 보면 in 1919, 1916 이렇게 과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taught 과거 시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으로 갈까요? 1번 every morning 이렇게 매일 하는 습관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현재 진행형 말고 현재 시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링컨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때 당연히 레드 과거 시제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19세기죠. 19세기 과거입니다. 과거이면 이렇게 과거 표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took 과거 시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제 표현은 뒤에 다 힌트가 있고 힌트만 외워놓으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는 효자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에 힌트가 될 만한 부사구를 잘 외우시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는데 얘도 항상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썼지만 해석을 했었을 때는 꼭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래 발작 동사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성을 갖고 있는 왕래 발작 동사가 있어요. 가고 오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이런 동사들은 현재 시제를 쓰더라도 이러한 미래의 표현 하고 같이 쓰이면 출발할 겁니다 라고 미래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왕래 발작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도 뒤에 있는 미래의 부사구와 함께 쓰였을 때 시제가 미래이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조건의 부사절인데요. 보통 콤마 앞에 접속사 끼고 문장 들어가면 얘는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사절에 들어간 접속사가 특히 시간의 의미라든지 조건의 의미가 되면 그때는 이 문장 안에 절대 미래이더라도 will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앞에만 보고 미래 시제는 거 파악을 못해도 뒤에 이렇게 will이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주절의 문장에서 미래라는 거 파악을 한 다음에 앞에 will이 없더라도 rains 이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처럼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예외 사항도 봤으니까 우리 포인트 2, 포인트 4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앞에 이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책하고는 조금 순서를 다르게 했지만 이제 그거 앞에서 배웠던 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진행시제. 진행시제는 be-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ng만으로는 동사가 안 되는데 비동사가 붙으면 동사가 된다고 했죠. 이런 진행시제는 당연히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하고 함께 쓰이면 미래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부사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now밖에 없어요. now는 지금 뭘 하는 중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offering 이렇게 쓰고 얘는 그냥 현재가 되는 거죠. 미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1번. 1번은 여기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보는 거죠. 동사의 시제가 cold, 과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를 골라야 돼요. 근데 쿡스 같은 경우는 현재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 진행, was 들어가 있는 was cooking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in이 나와요. 여러분, in 같은 경우는 뒤에 장소가 나왔을 때 의미가 뭐뭐 안에이고 시간이 나오면 뭐뭐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후에라는 건 얘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다음 50년 후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미래 시제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will be working을 쓰면 되는 거죠. will이 들어가서 미래인 건데 왜 work가 안 되고 working을 써야 되냐면 이미 이렇게 비동사, 동사가 나왔어요. 제가 문장에선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be 다음에 work를 써버리면 동사가 두 개가 돼서 안 되고 be 다음에 ing를 써서 미래 진행형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골라내셔야 한다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 4로 갈게요. 주의해야 할 시제입니다. 우리 주의해야 할 시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을 쓰지 않지만 will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1번 이렇게 콤마가 있고 if로 시작하는 조건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죠. 이때는 뒤에 아무리 will이 있다고 하더라도 will 쓰지 않고 rains 현재 시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현재 시제이고 it이 단수이니까 rains s를 붙이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시간 조건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두 번째 시제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니면 속담 이렇게 격언 같은 경우는 시제 위치에서 예외가 된다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2번 사항입니다. 선생님이 말해준 told 상황은 과거 상황이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속담처럼 나와 있어요. 속담. 이 속담은 the gras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는 남의 집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해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라서 이런 속담에서는 앞에 시제가 아무리 과거더라도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always 같은 거 있으면 우리 현재 시제 쓰는 걸로 아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문으로 한번 또 해보죠. 예문, if 있어요. if. 그리고 이렇게 콤마 있어요. 그럼 얘도 조건 부사절이라고 했었잖아요. 조건 부사절인데 앞에 will이 없더라도 당연히 뒤에는 will stop 써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부사절이 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부사절이 앞에 있으면 부사절 쓰고 나서 이렇게 콤마를 쓰는데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 있으면 그냥 콤마 없이 이렇게 부사절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여기 보면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요. 근데 앞에 시제는 is going to입니다. is going to는 will하고 똑같은 미래 시제 있죠? 근데 여기다가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잖아요.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will 쓰지 않고 arrive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 3 완료 시제로 가볼게요. 완료 시제는 약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각각의 힌트를 외우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완료 시제가 어떤 건지 한번 표로 이해를 한 다음에 힌트를 외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표를 달아놨는데 used to live, lived, have lived 이 표를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현재 완료에 대한 개념이 다가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used to 같은 경우는 얘는 조동사죠. 그래서 의미가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예요. 뭐뭐 하곤 했다라고 조동사를 넣어주시면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used to live를 쓰면 과거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는 경우인 거고요. lived를 쓰면 얘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예요. 현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현재랑 관계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have liv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시제 표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네, 그런 완료 시제에는 미래 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어요. 얘가 이 미래, 현재, 과거가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래 완료는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의 그 시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 현재 완료는 현재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과거 완료는 더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조금 더 어렵게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의 표현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완료 시제는 힌트가 당연히 있어요. 이 힌트는 계속일 때는 for, since, how long 뭐 이런 게 있고, 경험 완료 결과일 때는 이런 힌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힌트를 외우라고 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각각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살았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이후로 쭉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라서 계속이란 용법일 때는 for, since, how long, so far 이런 거랑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경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해외여행 가본 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한 번이라도 있나요? ever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절대 안 가봤어요. 전에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힌트랑 쓰였을 때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해외여행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틀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맞고요. 완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이제 여기 앞에 김밥집에서 막 김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본 거죠. 근데 저는 과거 15분 전부터 지금까지 김밥을 먹는 시간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딱 보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김밥 다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방금 먹었지. 이미 먹었지. 지금 다 먹었어. 아직 안 먹었는데? 이렇게 대답해도 얘가 완료의 힌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인데요. have gone을 썼었을 때는 그가 과거에 가서 지금 없다. 또 have left도 과거에 그가 떠나서 지금 없다. have lost는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힌트가 계속 경험 완료일 때는 이렇게 부사구로 들어가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결과에서의 힌트는 동사 자체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더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죠. 정답을 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재 완료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고 힌트까지 외웠다면 문제는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겠죠. 특히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랑 같이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있는데 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과거 표현이 있습니다. 명확한 과거 표현이 있을 때 과거를 골라내시고 제가 밑에 이렇게 힌트 깔아둔 거에 해당하는 힌트가 있으면 그때는 현재 완료, have pp나 뭐 will have pp 이런 걸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예제를 보시면 뒤에 for이 있어요. 뭐뭐 동안에 해당하는 힌트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has been 골라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1번 볼까요? 어고가 있죠. 어고는 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면 과거 레프트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since, 여기 since 있었죠? 그럼 당연히 have나 left, slept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already가 있어요. already를 고르면 have pp를 당연히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had pp를 쓸지 had pp를 쓸지 둘 다 완료 표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앞에 있는 시제를 파악하는 거죠. 얘가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has pp는 얘는 현재 완료에서 기준점이 현재였습니다. 얘는 has pp를 쓰더라도 과거의 상황을 갖고 있지만 시제가 현재인 거고 had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과거니까 당연히 had already left, had를 고르시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포인트 5, 대동사로 갈게요.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 주는 게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앞에 동사가 비동사였는지 또 일반 동사였는지 조동사였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동사를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 이런 대동사 같은 경우는 비교 표현하고 같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 대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일단 첫 번째로 앞에서 이 대동사 앞에서 동사를 찾아보시고 앞에 동사가 transfer이라는 일반 동사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는 does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 then 앞에 동사가 비동사이잖아요. 그럼 얘도 이때 비동사를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1번도 해볼까요? 1번 앞에 이렇게 as로 끊고 얘도 비교 표현이죠, 당연히. as로 끊고 앞에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럼 얘도 비동사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그리고 2번으로 갈게요. 얘는 번 앞에 동사가 cleans,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얘도 일반 동사를 가리키는 does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포인트 5도 끝냈고 포인트 6로 갈게요. 포인트 6는 특정 전치사하고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동사는 3형식 동사들이고요. 이 각각의 동사와 짝꿍인 전치사를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치사 짝꿍되는 걸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할 때 4형식처럼 에게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하시고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각의 짝꿍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remind는 of를 써야 되고 praise나 blame은 이유에 해당하는 for를 쓰셔야 되는 거죠. provide나 supply는 전치사 with, keep, prevent 이렇게 뭐뭐 하는 걸 막다일 때는 from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 암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remind of, replace with, prevent from, praise for 이렇게 단번에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암기를 완벽하게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꼭 맞추시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포인트에 대한 공부는 다 했고 한번 실전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봅시다. 우리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를 골라야 되는 건지, 과거 완료 시제를 골라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봅시다. 이 과거 완료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대과거일 때도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이 대과거 같은 경우는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에
진행되었을 때도 대과거 had pp를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얘를 해석을 해볼까요? Once again, 다시 한번 나는 피아노 콘테스트에서 졌대요. 내 친구에게 졌습니다.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졌고 내가 그걸 알았을 때 친구가 린다가 되겠죠? 린다가 이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troubled, 되게 힘들었고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가 learned가 돼요.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긴 걸 안 겁니다. 이겼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인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이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긴 게 먼저 일어난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에 알게 된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선후 관계에서 이긴 것이 안 거보다 먼저라서 헤드 1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얘는 콤마 앞에 있는 부사절이죠.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if가 있으니까 뒤에 아무리 will이라도 여기서는 will을 쓰지 않고 say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3번은 이렇게 대납에 당연히 비교 표현 있고 앞에 어떤 동사를 가리키는지 대신하는지를 골라내는 문제인데 얘는 보시면 앞에 비동사도 있고 또 think라는 일반 동사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are more likely랑 연결이 된다면 are를 골라내야 될 거고 think랑 연결이 된다면 do를 골라내야 될 건데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사람들, display, intellectual, humility 이렇게 지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더 수용적입니다. 뭐에 수용적이냐면 배우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좀 더 수용적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을 또 꾸며주는 게 다르게, 자신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비교해주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서 얘는 비교하는 표현이, 비교하는 동사가 thin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nk랑 연결이 돼서 일반 동사 do, 대동사로 쓰이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B로 갈게요. B. B는 어법상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were begging 있어요. were begging은 일단 시제가 과거이잖아요. 과거가 맞는지 볼까요? at a time 하면서 이렇게 at a time을 꾸며주는 이 문장 안에 동사를 보니까 were losing 이렇게 나오죠. 과거입니다. 과거 진행. 근데 여기도 과거 당연히 써도 되겠죠? 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으로 갈게요. 2번. 2번 같은 경우는 as가 유사 접속사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뭐뭐 하듯이 라는 의미면 우리 as를 쓰고 나서 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도치를 시켜줘서 as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나와요. 근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have evolved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현재 완료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has 당연히 써도 되겠죠. 이 has를 대신해주는 동사가 has이기 때문에 has를 써도 괜찮습니다. has를 써도 괜찮은데 이거 수의 일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has를 쓰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이제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보고 컴포넌트 복수이구나 해서 have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has 말고 hav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맞는데 수의 일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ave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3번은 provide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그냥 암기해서 외우는 거였잖아요. provide 같은 경우는 전치사 from을 쓰는 게 아니고 with를 쓰는 거니까 from이 틀렸고 with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C로 가볼게요. C로 가보면 자, 우리 replace의 적절한 형태를 골라야 합니다. 둘 다 have pp로 가요. have been으로 가요. have been으로 가는데 여기 ing 쓸지 pp 쓸지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ing를 쓰면 얘는 능동형이고요. 얘는 수동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replace 같은 경우가 대체하다라는 타동사라서 뒤에 명사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명사를 쓰고 또 아까 우리 배웠던 거에서 replace는 뒤에 전치사 with까지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명사 1번, 명사 2번이 나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사 1번이 나오면 능동이라서 ing를 쓰는 게 맞고 명사 1번이 뒤에 바로 나오지 않고 with가 나오면 수동이라서 pp를 쓰는 거죠. 일단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habitat까지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그냥 ing형 replacing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 게 아니고 with가 곧바로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 수동 replaced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태 표현을 안 배워서 수동 능동을 안 배워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는 ing, 안 나왔을 때는 ed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문제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게 어려우시면 replace는 뒤에 전치사 with를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법 적용 프랙티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A. 우리 use를 쓸지 are used를 쓸지 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일단 use 같은 경우도 사용하다라는 타동사 있잖아요. 얘가 타동사라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명사가 있으면 그냥 use, 명사가 없으면 are used 이렇게 수동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The laws, calculations, 명사가 있기 때문에 use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use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또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formulas가 복수니까 uses 말고 use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B번입니다. B번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를 쓸 거냐, 현재 완료 시제를 쓸 거냐를 물어보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과거 시제인 거고 얘는 현재 완료에서 기준점이 현재 시제인 겁니다. 앞에 시제를 보고 얘가 in 1994 in 플러스 과거 연도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표현 힌트가 있으니까 과거를 골라내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published 이렇게 과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이 형용사가 무엇을 꾸미는지 이 famous가 유명한 게 어떤 걸 꾸미는 건지를 봐야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해석을 해보면 유명하게 연구된 이런 연구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2번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얘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 그것은 루폴이라고 불리는 결과다. 네, 일반적으로 그것은 유명하게 연구가 된 것이다. 이 유명하게 연구가 된 과거 분사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과거 분사 구문이라서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famously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2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에서 1번 볼까요? 1번은 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죠.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동사가 여기도 are이 있고 think가 있고 한번 볼까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However, 그러나 when things are not good, 만약에 그것들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그들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동사를 써야 될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그 they가 people를 말하는지 things를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things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얘 things는 동사가 are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가 do가 아니고 당연히 are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답이 1번이네요. 답이 1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갈까요? 2번은 because 나옵니다. because는 접속사라서 뒤에 동사 있으면 because 맞다고 했잖아요. 맞고 3번 같은 경우도 explain 설명하다 이런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바로 써야 되는데 바로 나오지 않고 by가 나왔으니까 explained 수동 쓰는 게 맞고 자 4번 볼까요? affecting 자 여기 볼게요. affecting은 이게 분사 표현입니다. with 다음에 명사를 쓰고 affecting이라는 분사를 쓴 거예요. affect 또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ing 쓰는 게 맞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라고 해서 관계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관계부사 쓰는 거 맞아요. attract는 타동사라서 끌다 이런 의미인데 누구를 끌어내는지 이렇게 명사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맞잖아요. 그럼 그때 관계부사 where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 2, 3장이 다 끝났고 마무리하는 리뷰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 테스트 문제를 다 풀고 우리 1차시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문제는 어법상 틀린 문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1번 한번 가볼까요? 관계대명사가
관계를 배우지 않았는데 계속 나와서 죄송한데 일단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했던 관계부사랑 달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separate 동사가 나오죠. 주어가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얘는 위치 쓰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우리 allows 보면 오형식 동사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서 당연히 to 쓰는 거 괜찮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부터 문장이냐면 여기 air travel부터 문장이죠. air travel부터 문장인데 다 지울 수 있는 부분을 지워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워지고 또 여기 명사를 꾸며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구입니다. 수식어 구라서 얘는 분사로 보는 게 맞아요. 이 분사가 포션을 꾸며주니까요. 근데 이렇게 분사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분사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분사가 타동사일 때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도 똑같아요. 수동이랑. 목적어가 없으면 이렇게 non 쓰는 거 괜찮습니다. 과거분사 쓰는 거 맞아서 얘도 괜찮고요. 이제 우리 또 4번 볼까요? 4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spend라는 동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spend 같은 동사는 spend를 쓰고 시간 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ing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ing 쓰는 걸 몰랐어도 이렇게 then하고 비교할 때 앞에 ing가 있으니까 유사관계 접속사처럼 ing 똑같은 거 연결해주는 게 맞겠구나 라고 4번은 괜찮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이에요. 5번은 while부터 문장이 시작하는데 while의 주어가 뭔지를 봐야 돼요. while의 주어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복수를 갖고 있는 crashes입니다. crashes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s를 쓰지 않고 tend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1번 한번 볼까요? 1번 that이 있습니다. that을 쓰는 게 맞는지 봅시다. that을 쓰는 게 맞는지 볼까요? that이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면 동사가 2개가 오겠죠? 한번 만나볼까요? 관계대명사니까 동사가 2개이면 여기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또 여기 distributed 이렇게 있고 맞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2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1번이요. 1번이 관계대명사 연결하면 동사가 2개가 나오겠죠. 이 문장에서 동사 2개가 나왔는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undercooked이고요. 두 번째가 contained입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관계대명사라서 문장 동사 2개 연결해주는 관계대명사 자리 맞고요. 여기 이제 2번 볼게요. 2번은 caused 우리 한번 했었죠.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 자리로 to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3번 가볼까요? 이렇게 ing 나오면 이 문장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로 했잖아요. 한번 파악해볼까요? 이렇게 묶고 who부터 또 여기 failure까지 묶으면 주어가 9-year-old girl입니다. 얘가 동사를 받아야 되는데 동사가 막상 없어요. 맞죠? 막상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 연결어가 하나라서 동사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1개만 있지 동사 2번째가 없어요. 그럼 얘가 동사 자리가 될 거고 이 동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바꿀 때 시제를 봐야 되죠. 이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eceived 이렇게 과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 received로 바꾸고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changed예요. changed는 자 봅시다. 얘도 and라는 연결어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redesigned라는 동사와 병렬로 ed 이렇게 쓰는 거 괜찮겠죠? 이제 5번으로 갈까요? 5번은
이렇게 헤드센트 대과거 쓰는 거 맞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죠. 보내진 게 먼저입니다. 보내진 게 먼저예요. 보내진 게 먼저라서 얘가 1번이에요. 보내지고 나서 이제 소송을 당한 거라서 순서의 흐름상 이거보다 먼저라서 헤드 PP를 쓰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표현. 이 컴이 맞는지, 투컴이 맞는지 앞에 당연히 우리 예상이 이제 가능하죠. 5형식 동사 있을 겁니다. 5형식 동사. ask도 있죠. ask도 있으니까 당연히 to come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이제 B로 갈게요. B는 is dressed라고 써서 현재를 쓸 건지 과거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 표현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시제가 should have 이렇게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과거를 써야 되겠죠?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 과거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C로 갈게요. C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여기에 연결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연결어가 있을까요? 연결어가 없습니다. 연결어가 없어요. 근데 동사가 이미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서 ing를 쓰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에서 어법상 틀린 거 골라내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settled 볼게요. settled. 일감 과거 시제가 맞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고라는 게 있잖아요. 어고 있으면 당연히 settled 과거 쓰는 거 맞겠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that 연결어 하나인데 동사 2개 나오는 거 맞잖아요. seemed랑 settled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서 settled 과거 동사이고 시제도 과거 쓰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으로 갈까요? traveling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traveling 나오면 이 문장이 동사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일단 연결어 한번 찾아볼까요? 연결어. 이 문장 되게 기네요. 자, 봅시다. 쭉 따라가면서 볼게요. 위치가 있고 또 when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would take 있어요. would take 하나 있고 또 makes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또 that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that도 있으니까 동사는 4개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1개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여기 이따가 한번 고쳐보기로 하고 이거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operated가 나와요. operated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도 동사가 몇 개인지 찾아봐야 돼요. 동사가 몇 개가 될까요? 연결어를 일단 보고 연결어가 1개밖에 없어요. 맞죠? 연결어가 1개, 연결어 1개, 2개가 있습니다. 그럼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되죠? 동사 3개를 찾아볼까요? 자, 동사 첫 번째가 exist 하나 있고 두 번째가 handles 있고 세 번째가 requires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operate인데 operate 타동사인데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ed 쓰는 게 맞겠죠. 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번으로 갈까요? 4번. 4번에도 연결어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연결어가 없죠. 연결어가 없습니다. 연결어가 없으면 동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있죠.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completing 이렇게 ing 쓰는 게 맞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5번으로 또 갈까요? 5번 does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도 삽입구 이렇게 빼고 여기 시제가 state이니까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게 맞겠구나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does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인데 이 문장 앞에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take, took를 대신하는 대동사예요. 과거에는 뭐 61 days가 걸렸지만 지금은 2시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걸리는 것을 대신해주는 does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동사라서 does를 구하는 게 맞고 이제 우리가 2번 아까 고쳐보기로 했었잖아요. 2번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답이 2번이라서 동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를 이제 시제를 보죠. 시제가 계속 나오는 시제가
볼까요? makes 현재가 되겠죠? makes 현재가 돼서 죄송합니다. settled도 과거가 되고 would take 뭐뭐 하곤 했다 과거가 되고 이렇게 다 과거가 돼서 travel 얘도 과거 traveled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바꿔주면 이가 정답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1차시 수업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총 1, 2, 3 챕터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암기를 하시고 1차시 복습을 하고 2차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초반 부분에 자타 구분하는 방법 배웠고 이렇게 배웠을 때 을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의미가 좀 바뀌어도 자동사 같은 타동사 같은 자동사 외워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혼동하기 쉬운 자타동사 한번 또 암기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투부정사 말고 동사 원형이랑 뭐 ing, p 쓰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가면 좋겠고 현재 완료 부분은 완료 시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표로 한번 대충 이해를 하신 다음에 힌트를 외우면 문제 더 찾기 쉽다고 했었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 아니 완료 시제의 힌트 구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고 전치사하고 어울리는 동사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랑 동사가 연결되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1차시 수업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2차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